안녕하십니까. 오늘 8번째 시간이 됐네요. 이제 한 2편만 더 진행을 하면 우리 강원 평화특별자치도에 대한 특별 강연 순서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우리 강원도의 이제 실상, 또 평화자치도의 법제 내용, 그리고 그것을 추동하기 위한 여러 가지 외부적 요인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울이나 외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다시 말씀드리면 평화특별자치도를 실현시키기 위한 우리 내부의 과제들, 이제 공성을 하려고 하면 보통 병력이 한 3배 필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키는 쪽보다. 고지를 올라가는데 공격해 들어가려고 하면 지키는 쪽보다 한 3배 정도의 전투력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평화특별자치도를 관철시키려면 우리의 힘이 세야 되겠죠. 그것을 이제 추동력이라고 하면 어떤 현상이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제반 조건들, 그 힘들, 이것을 이제 추동력이라고 한다면 우리 강원도민의 추동력은 과연 강원 평화특별자치도를 이뤄낼 수 있을 만큼의 힘과 추동력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 또 확보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신문기자 출신이라서 남 듣기 좋아하지 않는 얘기를 많이 하고 살아왔죠. 직업병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일반 지적질이라고 한다면 속된 말로 남을 주로 비판하는, 그것을 통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워치독 기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그것을 위해서 막 지저대는 것처럼 언론의 역할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모든 영역의 사회 현상들을 거기에서 갖고 있는 갈등이나 문제점을 표출시켜서 공론화시키고 사회적 이슈로 삼으면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물론 또 언론이 여러 의견을 들어서 그런 해법도 제시할 수 있지만 결국은 일을 하는 것은 정부겠죠. 또 지자체겠죠. 그러면 이 평화특별자치도를 이루기 위한 우리의 내부 성찰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우리 강원도민들의 정신을 암화노블 정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암화노블이란 말은 바위 밑에 앉아있는 늙은 부처님, 바위 밑에 앉아 계신 부처님이 얼마나 조용하시고 선하시겠습니까? 뭐 득도지 수준의 이런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강원도 사람들을 아주 이렇게 아마 노블이라고 얘기를 지칭해 왔습니다. 뭐 경상도는 전라도는 또 어떻고 함경도는 뭐라고 그러고 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휘자되는 것. 뭐 굳이 지역의 어떤 좋은 측면도 있지만 안 좋은 측면을 강조하는 얘기일 수도 있어서 여기서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아무튼 우리 강원도는 예로부터 암화노블이라고 불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강원도가 감자를 이제 많이 생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흔히 사람들이 우리 강원도 사람들을 감자들, 또 감자바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근데 감자바위라는 우리 강원도 사람들, 강원도를 지칭할 때 감자바위가 좋은 의미일까요? 아니면 조금 부정적인 의미일까요? 제가 생각한 조금 부정적인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감자는 중세시대의 유럽의 기근, 식량난을 해결해주는 아주 중요한 작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괴테는 감자는 신이 내린 가장 축복 어린 선물이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감자 예천론을 폈습니다.
일견 악마의 작물이라고 얘기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 어쨌거나 유럽의 식량 대기근을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감자죠. 감자가 아주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자의 유용성이나 고마움을 우리 강원도에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좀 부정적인 의미에서 감자바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그렇다고 강원도가 맨날 뭐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죠. 그게 우리가 울뚝벨 정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말하자면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강원도 사람들이 아무리 순하고 심성이 소극적이라고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강원도민들을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또 억누르고 상처 주고 하면 불끈 화를 내는 정신도 우리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일제시대 때 우리 항일 의병 활동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강원도 울뚝벨의 상징이었죠. 자, 조금은 부정적인 이런 강원도의 상징어들이 총체적으로 모여서 만약에 도력, 한 나라의 국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뭐 국력은 자주 쓰지만 도력은 자주 안 쓰는데 국력에 대비하는 강원도력, 강원도의 힘이 있다고 한다면 과연 이 강원도의 힘은 전국에서 어느 수준이 될까요?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강원도의 힘이 인구도 적지만 뭐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강원도의 힘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크지 않았다고 보는 거죠. 자, 제가 강원도의 힘이 다른 지역보다 더 강하거나 더 지속적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이런 강원평화특별자치도 같은 거대한 이슈, 다른 지역, 중앙정부, 정치권하고 치열하게 맞붙어서 관철시켜야 될 그 높은 벽,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는 그리고 추동력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내부에 추동력의 성찰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성찰은 자기에 대한 반성이죠.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이 강원도에 많은 사람들이 강원도는 무대접을 해줬어, 푸대접을 해줬어, 다른 지역의 정책은 주면서도 우리는 소외시켜 왔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뭐 개각이 있을 때마다 또 무장관, 무차관이라는 얘기도 많이 해왔죠. 두루눠서 자조적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에 대한 자존을 높이지 못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손가락을 보면 이 손가락이 이 두 번째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만약에 중앙과 강원도를 소외시키고 낙후로 만들고 변방으로 만든 다른 세력들이 있다면 그렇게 그 사람들 향해서 비판을 한다면 말하자면 외적 비판을 한다고 하면 내적 비판은 세 손가락이나 우리를 가리키고 있단 말이죠. 한 손가락은 바깥에 강원도를 홀대하는 그런 여러 가지 영역에 뭐 인물도 있고 사회 현상도 있을 거고 뭐 자원도 있고 자본도 있고 자산도 있겠죠. 그런 비판들을 우리가 손가락질을 한다고 하면 너희가 문제야. 그러면 나머지 세 손가락은 아니야, 너네도 문제라고 세 손가락은 바로 우리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시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자기 성찰이죠. 우리는 잘 못하는 게 없냐. 이게 요새 지역 혁신에서 가장 강조하는 바로 혁신적 사고, 비판적 사고, 열린 사고를 뜻합니다. 우리가 남을 비판하면 비판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기분 나쁘죠. 그 비판 듣기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남을 비판하려고 하면 내가 지적하는 비판의 내용이 보편적이고 합당성, 합리성이 어느 정도 있어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자기들은 안 하면서 남 탓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여러분들 카톨릭 신자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나의 큰 탓이로소이다라고 암송을 합니다. 십수년 전에 자동차에 아마 스티커가 붙은 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내 탓이로소이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모든 문제는 남도 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점도 크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제가 강원도 사람인 제가 지적을 하면 또 아니고 다른 지역 사람들이라도 지적을 하면 듣기 좋겠습니까? 싫지. 누가 나를 비판하는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도 참 망설입니다. 이 지역사회에 대해서 지역사회 문제를 얘기할 때 강원도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성찰이 없이는 냉철한 우리의 위상이라든가 자원을, 추동력을 판단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강원도가 내적으로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 그 성찰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스위스 말씀드리면서 스위스의 깡다구를 설명을 드렸는데 스위스에는 반도라는 게 있습니다. 반주, 반쪽짜리 주라는 거죠. 여기에 이제 아펜젤 아우서로덴, 아펜젤 이너로덴, 또 바젤 슈타트, 바젤란트, 또 샤프 샤우젠, 루프트, 여기 아니고 어디 있습니까? 여기 니트발덴, 옵발덴. 여기는 아펜젤주, 바젤주, 발덴주인데 비슷한 이름이 두 개씩 들어가 있죠. 말하자면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뭐 그런 식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뭐 경상남도, 경상북도 뭐 반도라고 얘기를 안 하는데 스위스는 하프 캔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주. 원래는 하나의 주였는데 종교 대립을 통해서 뭐 언어를 달리하게 하면서 여기 갈등이 빚어져서 분리가 돼가지고 반주로 나눕니다. 그런데 이 반주는 스위스의 주가 26개인데 20개 주는 온주고 하나의 주고 6개 주는 반주로 되어 있습니다. 20개의 온주와 6개의 반주. 도가 있는데 반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상원도 다른 주는 모두 2명씩 보내지만 이 반주들은 1명씩 보냅니다. 각 반주에서 하나씩 보내서 둘이죠. 그래서 스위스 연방 상원을 구성을 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 강원도가 꼭 반도 같단 말이죠. 반도. 뭐 우리 이제 강원도가 이제 강원도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남쪽 강원도죠. 남쪽 강원도.
그리고 휴전선 저 너머에는 북쪽 강원도가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소재지는 도청 소재는 춘천, 북강원도의 도청 소재지는 원산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남과 북만 떼면 강원도가 이만큼 되는 거죠. 만약에 지금 통일이 됐다고 하거나 만약에 분단되지가 않았으면 강원도는 이렇게 큰 하나의 도로 굉장히 크겠죠. 넓. 아마 강원도에서 대한민국이 남북한 통틀어서 강원도가 제일 넓. 근데 사람들은 북강원도가 있는 걸 잘 모릅니다. 만약에 실제적으로는 강원남도, 강원북도인 셈이죠. 그렇죠? 그런데 갈려져 있는 도를 왜 강원도, 북에 강원도 따로따로 독립적인 도가 있는데 왜 제가 반도의 이 개념을 여기다가 비유를 하려고 하냐면 강원도가 도대체 독립변수가 아니라 다른 지역처럼 하나의 광역지자체가 아니라 꼭 반쪽짜리 취급을 받는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속변수인지 독립변수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주목해서 뉴스를 보시지 않으면 뭐 잘 모르실 수가 있겠는데 제가 지금부터 왜 강원도가 온도가 아니라 반쪽짜리 대접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를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2010년 KDI에서 전국의 지역 낙후도 지수를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여기 있죠. 강원도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에서 16위입니다. 16위. 우리 뒤에 전라남도가 있네요. 거의 뭐 꼴찌죠. 그죠? 꼴찌입니다. 뭐 시군별로 봐도 원주시가 49위서부터 163위의 인제군까지 대체적으로 강원도는 낙후되어 있는 그런 지역으로 통계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고 낙후도 지수뿐만 아니고 반도 취급을 받는 현상을 한번 또 다시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대학의 각 시도마다 로스쿨이라는 게 있죠. 법학전문대학원. 금년도에 25개 전국의 로스쿨 합격자 출신 대학을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 우리 강원도에 있는 강원대학교는 강원대학교 출신이 2명이네요. 전체가 42명인데 2명이고 우리 강원도하고 도세가 비슷한 지역 좀 살펴볼까요? 충청북도. 여기는 몇 명인가요? 잘 안 보이는데. 여기는 자교 출신이 한 명도 없네요. 전부 다른 대학 나와가지고 전문대학으로 들어갔네요. 여기 75명. 전라북도에는 전북대학 볼까요? 여기는 자교 출신이 7명에 정원 83명. 제주도는 1명에 43명.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강원대 정원이 로스쿨 정원은 원래 40명입니다. 어쨌거나 충북대는 75명, 83명이고 제주도와 강원도만 정원이 40명입니다. 원래.
전국에 2008년 2월에 전국 시도에 있는 대학들로부터 로스쿨 신청을 받아서 로스쿨 전문대학을 설립해 주는데 그때 당시에 발표한 자료를 보니 강원도가 다른 지역의 입학정 우리하고 도세가 비슷한 지역 뭐 저기 대구 경북이나 부울경이나 광주 전남 이런 쪽 말고 우리하고 도세가 비슷한 뭐 전북 충북 제주 이런 데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정원이 반도의 취급을 받았더라는 얘기죠. 다른 지역은 80명씩 받았는데 우리는 40명. 제주도하고 같이. 제주도하고 같이 노는 겁니다. 제가 뭐 제주도를 뭐 비하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어쨌거나 거기에 인구가 65만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3배나 크고 땅덩어리는 우리나라 2번째로 크고 또 수도권에 있는데 어찌하여 강원도는 정원을 로스쿨 정원을 이렇게 다른 도에 비해서 2명밖에 안 줬을까? 더 기가 막힌 것은 요 며칠 전에 교육부에서 지방대학에 있는 의대나 약대 간호계열의 우수한 인재들이 몰리지 않습니까? 근데 수도권 학생들이 지방의 의대, 약대, 간호계열로 많이 진출을 하다 보니까 지원해서 합격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 의대나 약대, 간호계열이 잘 못 들어가요. 그래서 지방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차원에서 2023년부터 지방대 지역 인재 할당제라는 걸 만들어서 그 지역에 있는 의과대학이나 약학대학, 간호계열은 40%의 비율을 의무적으로 선발하도록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자, 그래서 충청권에 있는 대학의 의약 간호계열은 지원을 하면 그 지역 출신들이 40%가 할당을 받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그 다음에 호남권도 마찬가지죠. 대구 경북권도 마찬가지고 부울경 지역도 다 40%의 지역 인재 할당제를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받기로 돼 있어요. 근데 우리 강원도는 제주도하고 똑같이 20% 할당 비율이 적용됐습니다. 아니 다른 도하고 다른 번역하고 같은 대접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는 맨날 광역자치도로서의 독립적 변수가 되지 못하고 하위 변수, 종속 변수가 되느냐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를 지적을 했죠. 저희 신문에서. 강원도 내 대학 지역 인재 전형 차별 논란이라는 일면 톱 기사를 이 발표한 뒤에 썼습니다. 아니 강원도에 있는 지역 인재들이 다른 지역도 지방대학을 키워주듯이 우리 강원도의 인재들이 의대, 약대, 간호계열에 들어가서 졸업을 하면 뭐 일부는 가겠죠.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가겠지만 그래도 지역을 위해서 자기 고향을 위해서 남아서 주민들의 보건 의료 서비스를 할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강원도는 인구가 적다고 해서 학령 인구가 적다고 해서 20%밖에 주지 않았다는 거죠. 다른 지역은 40% 주면서. 그런데 여기에 대응하는 지역 주민들의 반응이 있었을까요? 저희 신문이 이렇게 지적했는데도 반응이 없어요. 액션들이 없습니다. 남의 일이에요, 남의 일. 강원도의 일인데 남의 일처럼 보고 있는 거예요.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2010년대 초에 교육부에서 전국에 있는 대학을 재정을 지원해 주면서 부실대학 평가를 받은 대학에는 여러 가지 페널티를 줬습니다. 재정 지원에. 또 아주 하위 등급의 대학에는 장학금을 지급을 중단하는, 아주 그래서 대학들이 아주 그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참 힘들었죠. 그런데 강원도에 있는 대학들이 부실대학 판정을 받았어요. 인근의 충북대학이 부실대학 판정받았을 때 도지사를 비롯해서 도의회, 지역사회가 들고 일어났어요. 충북의 자존심을 무너뜨렸다고. 교육부 장관한테 항의 보내고 항의 성명서 결의문 채택하고. 우리 강원도는 조용해. 남의 일이에요. 여기에서 저는 두 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역사회가 우리 강원도에 있는 대학을 키워주지 않으면 누가 키워줍니까? 평소에 관심을 갖고 우리 지역 아이들, 또 강원도에 있는 대학에 들어와서 공부하려고 하는 아이들을 우리가 잘 따뜻하게 보살펴주고 지원해주고, 그래야지 외지에서 젊은 학생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젊은 대학생들이 와서 생활하면서 먹고 쓰고 하는 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 그것을 통해서 상점을 영위하는 사람들, 숙박업을 하는 사람들 많지 않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이 다녀야 지역이 역동적으로 변하는 거죠. 그런데 강원도민들의 반응도 무덤덤하고, 또 사실은 지역 대학들도 지역 문제에 그렇게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지역의 고민이 뭔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대학에 몸담고 있는 전문가들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이렇게 서로 협력하고 연대하고 힘을 합쳐야 지역의 추동력이 확보가 되는데, 우린 그런 걸 서로 잘 소원한 관계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자, 반도 맞죠. 다른 지역에 40%일 때 20%고, 그죠? 다른 지역에 80명 정원 갈 때 강원도는 40명을 배정받았으니까 반쪽짜리도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속변수론이 나옵니다. 자, 다른 지역은 다 독립변수예요. 다. 각자가 자기 시도별로 특별한 권역들을 갖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로스쿨 인가 권역은 강원도가 어디에 가서 평가를 받았냐면 수도권에 가서 같이 평가를 받습니다. 평가받을 때, 설립인가 받을 때. 대학 특성화 평가를 받을 때는 대구, 경북하고 묶어요. 강원도의 규모가 작다고 해서. 광역 개발 권역으로 묶일 때는 또 어디 가서 묶냐면 제주도하고 가서 묶여서 5+2가 됩니다. 꼭 5+2예요. 정원도 그렇고 다. 그러니까 제가 반도 같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실현은 되지 않았지만 21대 국회 이전에 국회의원 선거구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당시에 강원도는 또 어디 가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구로 묶이냐면 또 충청도에 가서 또 묶이네. 강원도라는 광역특별자치단체의 공관적 범위가 독립적이지 못하고 여기 가서 붙었다 저기 가서 붙었다 이런 상황이 빚어집니다. 국회의원 선거구도 시군들이 여기 가서 붙고 인구가 적어서 저기 가서 붙고, 도단위 광역 단위도 이쪽도 저쪽도에 가서 붙다 보니 종속변수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우는 아이 젖준다고. 요새도 맞는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생각이 좀 틀릴 텐데 저는 역시 우는 아이 젖준다는 것이 어느 정도 먹혀 들어간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뭐 그러니까 청와대 앞에 가서 세종시 앞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서 항의도 하고 시위도 하고 데모도 하고 띠도 둘러매고 머리도 깎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는 합리성은 차치하고 시위 효과는 있다는 것이죠.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도 평화적으로 건의문 내고 성명서 내서 민주적인 방식으로 주민의 대표기구를 통해서 제출되고 수렴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이 잘 작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올라가서 절규하고 목청을 두르고 해야 귀를 기울여준단 말이죠. 좋은 사회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 온 나라가 갈등, 분열, 대립 끊임없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회적 갈등 지수가 우리나라 굉장히 높다고 하지 않습니까? 침묵하는 다수보다는 목소리 큰 소수가 이익을 취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플러스 집단 행동이나 시위와 같은 이런 액션들이 강한가에 얼마만큼 강한가에 따라서 현안 해결에 대한 힘이 추동력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이건 바람직한 거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입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졸고 있는 지역에 미래는 없다는 책에서 쓴 격어가 바로 민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분노하고 평화적으로 분노하라면 그냥 분노하라면 좀 그렇죠. 그리고 민주적으로 뭐해요? 저항하라. 만약 제가 분노하고 저항하라 이런 말만 썼으면 아마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경찰관 분들이 제일 싫어할 것 같은데 아우 이거 뭐 분노해서 저항하고 그러면 그거 가서 시위 맞고 데모 만들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죠? 그러나 저는 분명히 단서 달았습니다. 평화적으로 분노는 하되 평화적으로 분노하고 저항하되 민주적으로 저항하라. 질서를 지켜가며 우리의 주장만 주장이라고 그러지 말고 비판적 사고를 갖고 강원 평화특별자치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여기에 열쇠말이 있습니다. 분노하라. 분노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 그 다음에 분노만 하면 뭐합니까? 행동을 해야지. 분노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평화특별자치도 우리의 염원인 평화특별자치도는 이뤄내기 힘듭니다. 자, 분노하라, 행동하라. 저보다 먼저 이걸 사용한 분들이 계시네요. 저보다 먼저 주장한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누구냐면은 스테판 에셀이라는 프랑스 사회사상가가 이분은 레지스탕스 출신입니다. 프랑스 국민들한테 책 제목이 분노하라입니다. 분노하라.
세상에 많은 불의, 부도덕, 불평등, 불균등, 차별, 분노해서 바꿔라.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책이 그렇게 두껍지 않습니다. 작은 책입니다. 그게 무려 수백만 부가 팔려나갔습니다. 프랑스에. 프랑스 시민들의 생각과 행동을 촉발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한 책입니다. 분노가. 1968년에 프랑스가 68혁명이라는 것을 실행했는데요. 그것 때문에 과거 프랑스도 뭐 대학 간의 경쟁이 치열하고 서열이 다 있었지만 대학을 파리 1대학, 2대학, 3대학으로 평준화시켰죠. 그리고 사회 전 분야에 걸쳐서 대사회 개혁 운동을 바로 분노했기 때문입니다. 이 행동하라는 책도 세계 각국의 사회 운동가들이 즐겨 쓰는 말입니다. 분노만 하지 말고 행동해라. 또 행동하려고 하면 분노가 전제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 평화특별자치도 분노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통해서 오랜 세월 강원도의 낙후, 변방, 소외의 서름을 털어낼 수 있는 정당하고 합당하고 명분 있고 정의로운 공정한 균등의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강원도가 다른 지역보다 더 잘 살다고 살기 위해서 하는 주장이 아닙니다. 적어도 한 나라의 보편적 균등이라는 헌법적 가치는 보장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셔널 미니멈, 국가 최소 기준이 있다고 하면 지역 최소 기준도 최소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각 지역이 국가의 최소 기준에 부합될 수 있는 낮아 있는 지역은 끌어올리고 또 많이 가진 지역에서는 조금 나눠 갖고 그것이 우리 선조들이 과거에 강조했던 억강부약의 정신입니다. 강한 것은 누르고 약한 것은 부추겨줘서 그게 바로 공동체를 이뤄가는 우리 사회의 큰 규범으로 작동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 교훈을 우리가 일깨우고 그런 이론적 심리적 무장화, 내재화를 통해서 우리 강원도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추동력을 확보하고 그 추동력을 기반인 인구의 힘, 사회력, 문화력, 경제력, 또 결집력, 응집력 이런 것들이 똘똘 뭉쳐서 굴러가야 강원도의 밝은 미래 우리가 우리 후손들한테 지속 가능한 쾌적한 삶, 행복을 물려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내부의 성찰을 통해서 평화특별자치도를 이뤄내기 위한 여러 가지 큰 방향에서의 지향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